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 이지은, 한신,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인과 내연남이 공개 수배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예전에 다뤄봤는데 사실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요새는 잘 없잖아요.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 공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강도의 비난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 씨가 이 악플러들을 그냥 다 고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과연 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 조현수 씨가 어떤 내용으로 이 네티즌들을 고소했는지를 보면,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 소인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고소한 네티즌들이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100명 많이 이상이라고 됐네요. 하고 일부 피고소인은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로 받거나 그 조현수 씨에게 합의금을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소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꼭 처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야, 니네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진정한 참회만이 마지막 기회니까 니네들이 자백함으로써 니네들이 이제 차별을 해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었는데, 이런 댓글들을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고소가 당했다면 합의 안 해도 이거 처벌 안 됐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쌍욕을 하는 정도의 모욕을 했다면 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내용들만으로는 사실 그냥 버텨도, 그러니까요. 무슨 사회적 평가라든지 이런 의견의 개진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모욕도 안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는 덜컥 충분히,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무섭죠. 그리고 그쪽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 합의할 거냐 연락이 오는데, 찾아보니까 합의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범죄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얼른 돈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개인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냥 100만 원이나 주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범인이었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려받죠? 네, 우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은혜와 공범이 되는 이 내연남 조현수가 정말 실제 살인범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거는 고소가 되는 전제 사실의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 보고 이론상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는 우리 또 훈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 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건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그냥 끝까지 버텼는데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살인범이라는 게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그때 혹은 그런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만약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추후에 이 이은혜 조현수가 실제로 살인죄라던가 아니면 유기치사죄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적용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잖아요. 사실을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조항이 하나 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재심 사유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에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재심을 청구해 볼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례들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그 살인범들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면 그냥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고유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인정은 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 하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첫 회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도주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혐의점과 관련된 의문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은혜 씨나 조현수 씨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TF를 조직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현수 씨가 이 네티즌들을 다 고소했다 이래서 악플을 달고 비난하는데 되게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한 정도의 이런 비난 뭐 예를 들면 나쁜 인간들 꼭 처벌받아라 혹은 뭐 관상은 과학이다 이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 처벌 안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상은 과학입니다. 이런 나쁜 인간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공범 조현수 씨한테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차례는 조현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은혜 씨를 데리고 자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이지은, 한신 김지은 변호사였습니다.